이어서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이야기인데요. China's recovery loses steam. 들끓고 있던 중국의 경제가 이번에 주전자처럼 끓고 있었던 힘이 loses steam, 힘을 잃었다라는 제목입니다. 킥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외신에서는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실업률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신호라고 지적을 했고요. 블룸버그에서도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신호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림 하나 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에서 24세 연령대의 파란색 표는 4월의 실업률이 20.4%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월보다도 0.8%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요. 도시 전체 실업률을 봐도 전날보다도 무려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막 좋아지려고 회복을 하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말 그대로 좀 김이 빠지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중국 시장이 회복을 해야 되는 거 어찌 보면 전 세계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요. 자, 문제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한 고용, 오히려 실업률이 낮은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제 다뤄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높은 것, 세계 경제의 기조와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향후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다 몰려있고 이러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에서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중국에서 청년 실업률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20%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16에서 24세 구간에서 청년 실업률이 20.4%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월에 19.6%보다도 상승을 했고요. 시장의 전망보다 높아지면서 결국에 20%의 벽을 넘기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경우에는 향후 이제 미래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7월에서 8월에 무려 1,158만 명의 대졸 졸업자들이 고용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고용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청년 실업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업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소비 판매액도 나왔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자, 소비 판매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소비 판매액은 3조 4,910위안, 즉 하나 559조 원 규모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는데 이제 제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입한 중국에서 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 생산 증가율도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장들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긍정적인 산업 생산으로 이어지느냐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 3월보다도 조금 나아졌지만 시장 전망치가 10.9%였는데 그보다는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면서 산업 생산 부분은 좀 부진하지 않나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 소비는 잘 회복하고 있는데 산업 생산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서 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뜻은 소비는 계속해서 코로나 엔데믹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 산업 생산, 즉 수출이라든지 중국의 공장이 가동되는 비율은 여전히 좀 더디다라는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산업 성장에는 좀 우려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개발액이 3조 5,514억 위안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는 6.2%가량 줄어든 숫자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물 경제의 한 축입니다.
여전히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냉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회복이 소비 시장만큼은 되고 있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중국 시장의 성장 어려울 것이고 이에다가 청년 실업률 문제까지 더욱 불거진다면 중반기부터 이후에 중국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서방 언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함께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틱톡의 제목 보도록 하죠. TikTok's algorithm can be huge. 이번에 미국에서 알고리즘을 보니까 틱톡의 다운로드 수가 늘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틱톡의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통해서 보도록 하죠. 사실 최근에는 틱톡의 순환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이용해 왔다라는 폭로가 나왔었고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전 임원은 중국 정부가 회사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번 폭로는 미국에서 틱톡 퇴출론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국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정말 신기한 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톡으로 진화했던 틱톡의 다운로드 수가 더욱더 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자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는 거 틱톡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EO가 직접 나서서 틱톡이 그런 중국과의 특수관계 그리고 이런 정보를 빼나가는 게 없다라고도 해명을 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여전히 틱톡을 민간 영역에서도 퇴출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다운로드 받은 애플리케이션 1위가 여전히 틱톡인데요. 틱톡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정부 간 정치 싸움, 핑퐁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틱톡이 이러한 책들의 판매를 촉진하고 저자들의 인기를 늘리는데 한 몫을 톡톡히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결국에는 틱톡의 하나의 언어 유희죠. 틱의 틱을 북으로 바꿔서 북톡으로 진화한 틱톡의 인기가 굉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한 사용자가 아무 계획이 없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팔로워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몇 년 전에 내놨던 책이 그 판매가 급증하는 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북톡이라 불리는 틱톡의 한 모임에서 자신의 책이 언급되면서 이 책의 판매량이 급증했고 팔로워도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해시태그에 북톡이라고 한 이제 틱톡의 글들의 글 수는 1270억 조회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에서는 이 북톡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들은 60초에서 3분가량 되는 짧은 동영상에 어떤 책에 대한 리뷰라든지 이 책에 대한 감상평을 올리면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북톡 문화는 책을 읽지 않는 MZ세대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우지추 틱톡 CEO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북톡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책을 읽고 긍정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이 북톡의 기능이 틱톡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틱톡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이러한 틱톡의 정부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에 대한 이야기는 별개로 하고 실제 틱톡이 사용자들 그리고 여러 시장에서 미치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은데 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사용자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이러한 것들의 자유를 막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틱톡은 그간에는 짧은 춤의 영상 또는 유행하는 유행가의 특정 부분을 따라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모았었는데요. 만약에 북톡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한다면 어찌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사람들의 활용도는 훨씬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요. 틱톡의 사용자들이 훨씬 더 강하게 미국 정부 또는 정부의 틱톡 규제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틱톡의 진짜 숨은 의도라면 정말로 무시무시한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1년간 청소년에 판매된 책이 2019년에 대비해서 무려 50%나 늘어났다라는 미국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 판매가 늘어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다름 아닌 틱톡에서 불고 있는 북톡 열풍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북톡의 영향, 특히 책을 읽지 않는 MZ세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은 향후 이제 틱톡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 책 판매와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이용해서 팔로우를 늘리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94만 명의 팔로우를 보유한 북틱토커 같은 경우에도요, 생계 수단으로서 이렇게 책을 활용한 틱토커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러한 생계 수단을 막아버린다면 자기의 향후 돈벌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응하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즉, 이 시장이 단순히 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영향까지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더욱더 크게 이 틱톡 퇴출론에 반대를 표한다면 향후 이러한 미국 시장 내부에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 향후 이제 북틱토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틱토커들이 이런 식의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MZ세대들의 문화로 봐야 될지 정말로 미국과 중국의 정치 분쟁으로 봐야 될지는 앞으로 남은 이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달릴 것 같고요. 향후 틱톡과 미국과의 전쟁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3가지 이슈 다뤄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츠앤더 협상 이야기와 홈디포 타겟, 그리고 이어서 틱톡 이야기까지 다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